방금 전이죠.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 추첨식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느 팀과 만날지,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어느 팀과 만날지 운명이 정해졌는데, 그 대진 추첨 완료된 결과 두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이 방금 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대진이 여러 성사가 되었습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보죠. 제가 이제 오른쪽 하단에 대진 추첨을 완료하자마자 적어놨습니다. 오늘 UEFA 사무국은 스위스 니옹에서 16강 대진 추첨을 완료를 했고요. 조별리그에서 1, 2위를 각각 차지한 16개 팀이 다시 추첨을 벌여서 8강 티켓을 두고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16강 대진 추첨식은요, 같은 조에 있는 팀 만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계권 협상을 이유로 같은 국가 축구협회에 소속된 클럽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짧게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강 팀은 위에 올려둔 대로 마르미넨부터 포르투까지 총 16개 팀이 되겠습니다. 추첨 결과 굉장히 놀라운,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대진이 몇몇 보여지게 됐는데,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쿠보 선수의 레알 소시에다드와 경쟁을 붙게 되었습니다. 항상 일본에서 이강인 선수나 또는 지금 수원FC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 선수가 잘할 때 쿠보를 계속해서 내세웠단 말이에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6강 한일전이 또 재현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김민재 선수의 마르미넨 같은 경우는 라치오를 상대로 16강에서 8강 티켓을 두고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 작년 시즌에 세리에에서 나폴리에서 뛰지 않았습니까? 나폴리에게 리그 우승컵을 또 안겨다 주기도 했는데, 라치오를 상대로 김민재 선수가 항상 좋은 수비 퍼포먼스를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첫 16강 대진을 받아들였는데, 김민재 선수로서도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또 편안한 경기가 되지 않나 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익숙하다 그래서 그 팀이 바로 이기는 건 아니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라치오 또한 강팀이기 때문에 16강에 올라온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전 라치오 홈경기, 2차전 바이언 홈경기 이렇게 각각 틀어지는데, 어떻게 이 승부의 추가 기울어져서 김민재 선수의 팀 마르미넨과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팀 파리 생제르맹이 16강을 넘어서 8강을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강 대진 추첨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6강 대진 추첨 1차전은요, 16강 대진에 따라서 1차전은요, 2월 13일과 14일, 그리고 20일과 21일에 총 4일간 1차전이 펼쳐지고요. 16강 2차전 같은 경우는 3월 5일과 6일, 그리고 3월 12일과 13일 또 4일간 총 8일간의 16강 매치가 또 진행이 됩니다. 16강 추첨이 완료가 되고 또 멋지게 16강에서 겨루고 나서 8강 팀이 또 추려지면 또 8강 추첨식 또 진행이 되니까요. 이것도 또 리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보죠. 다른 매치업도 살펴보면 포르투와 아스날, 그리고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인터밀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인 아인드호벤과 도르트문트, 코펜하겐과 맨시티, 라이프치히와 레알 마드리드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8강 진출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8강 진출팀 예상을 해보면, 포르투와 아스날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 좀 리그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 최근에 리그 1위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16강을 넘어서 8강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나폴리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도 최근에 홈에서 지로나한테, 물론 지로나가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만은 지로나한테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그래도 전통 명가 바르셀로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지만 49대 51 정도로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소시에다드는 변수는 그거예요. 변수는 물론 파리 생제르맹이 올라갈 것 같지만 이 엔리케 감독이 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스쿼드도 이 레알 소시에다드에 비해서 좋지만 엔리케 감독이 어느 전술을 꺼내 드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 이강 선수가 무난하게 8강 진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인터밀란과 애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저는 인터밀란에 좀 걸어봅니다. 인터밀란에 걸어보는 게, 애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아요. 흐름이 좋지 않고, 그나마 저는 인터밀란이 흐름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밀란으로 걸었고요. 아인토벤과 도르트문트. 아인토벤이 흐름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좀 전력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8강 행을 점쳐보고요. 라치오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이 바이에른 뮌헨이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코펜하겐과 맨시티 같은 경우도 맨시티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들고요. 이 라이프치히와 레알 마드리드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8강 티켓을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의 8강 진출 예상팀 어느 팀인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16강 대진 추첨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결과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오늘 16강 대진 추첨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봤습니다. 많이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